안녕하세요, 정 원장입니다. 잘 지내시죠? 예. 오늘은 비 오는 어린이날입니다. 저희 집에 다 큰 어린이 둘이 있는데 딸은 지금 영국에서 어학연수 중이고 아들은 백령도에서 군복무 중이기 때문에 집에 현재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일에 한의원에 나와서 그동안 못했던 일도 좀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요즘 감기 환자분들 많으시죠? 바로 앞에 있는 이비인후과에는 뭐 새벽부터 많은 환자분들이 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감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과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자, 감기. 감기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가 원인이죠. 그죠? 이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를 하려고 하면 이 감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그 바이러스와 싸우는 그 과정이 감기 증상입니다. 대체적으로 감기의 주요 증상들을 보면 열이 나고 그리고 콧물도 나고요. 가래가 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이런 증상들이 나면 바로 이비인후과나 내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문제는 뭐냐면 이 증상들이 과연 그렇게 양약으로 쉽게 억제해야 할 증상인가 하는 그 점입니다. 자, 볼까요? 열. 첫째, 기본적으로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환경에 딱 맞추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몸에서 열을 올리게 되면 몸의 면역력이 엄청나게 좋아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혈류가 그쪽으로 몰리게 되죠. 그래서 면역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바이러스는 1차적으로 이 열에 의해서 억제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몸에서 열을 올리는 겁니다. 감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 콧물은 이 비강에 바이러스가 붙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이 몸에서 콧물을 계속 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맑은 콧물은 감기 초기고요. 노란 콧물은 거기서 막 싸워서 백혈구의 어떤 그런 잔해까지 있기 때문에 노란색을 띠게 되는 거죠. 이것도 당연히 방어작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래. 이 가래는 이 기관지나 폐 쪽에서 이 바이러스와 싸운 흔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바이러스를 자꾸 닦아내기 위해서 이 가래가 계속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리고 네 번째, 기침이나 재채기. 이것도 이 기관지와 이쪽 안쪽으로 바이러스가 붙지 못하도록 계속 공기로 그걸 뿜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나타나는 대부분의 증상은 기본적으로 몸에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죠? 불편하긴 하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런 감기 증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약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감기 약들이 있죠. 뭐 삼수원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약이 있습니다. 몸살 감기에 쓰는 것도 있고 기침 감기에 쓰는 것도 있고 체질별로도 다르고요. 그런 한방의 감기약들은 기본적으로 이 폐나 기관지 그리고 이 머리 쪽에 그런 그 몸의 방어작용을 도와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대부분이죠. 근데 문제는 이 약약들은 이런 몸의 방어작용을 억제하는 그런 약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뭘까요? 몸에 이로울까요? 아니죠. 이 바이러스를 돕습니다. 몸을 억제하면서 이 바이러스를 돕는 거죠. 이 증상만 억제해버리면. 그죠? 그래서 오히려 감기가 더 오래 가고 몸에 해로운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작용들이 당연히 몸에서 거쳐야 할 그런 방어 과정인데 이 약약들은 그것을 억제해서 마치 좋아진 것처럼 보이게 하죠.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런 증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령 뭐 아기를 키우고 이러신 분들은 어린이집에서 당장 전화가 오죠.
데려가서 치료받아라, 약을 처방받아라 이렇게 말이죠. 근데 사실 그 어린이들이 이런 약을 먹으면 증상은 억제하지만 기본적으로 몸의 기능을 더 저하시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바이러스의 전파 능력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바이러스를 돕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죠. 정말 살펴보면 정말 어리석고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 증상이 좋아지면 이게 나았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정말 안타깝고 어리석은 그런 현상입니다. 물론 뭐 심해지면 생활에 불편하니까 도움을 약간 받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초기 감기에서 이런 성급한 약물 복용은 몸을 해치고 바이러스를 돕는 짓입니다. 자, 이 일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비만할 때 말씀드렸던 그 의사, 동시면을 위해서 한의대 다닐 때 저희랑 같은 수업을 들었는데요. 동생과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그 얘기가 나왔어요. 대구 서부정류장 쪽에 가면, H2형 연합소아과라고 굉장히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왜 아냐고 묻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때 두리동에 살았기 때문에 아들이 아주 어릴 때, 한의대 그때 예과였나? 입학 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들을 직접 데리고 여기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고 아들 데리고 간 적이 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소아과인데요. 왜 잘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뭐 친절해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의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약 독하게 쓰면 잘한다 소리 들어요. 굉장히 약을 독하게 쓰기 때문에 그렇게 대박 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모들이 대부분 안타깝게도 맞벌이 하는 사람이 많죠. 그죠? 아니면 뭐 할머니가 돌보고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기침을 하고 콧물을 흘리고 열이 나고 뭐 그러면 데려가면 그 뭐 해열제, 거담제, 뭐 진해거담제 이런 걸 쓰겠죠. 쓰면 증상이 바로 딱 떨어집니다. 굉장히 독하게 쓰면. 그래서 부모들은 뭐 애들 다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잘한다고 소문이 난 겁니다. 물론 뭐 부모들이 맞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저 북유럽 같은 경우는 그냥 3일 휴가권을 주거든요. 집에서 따뜻한 거 마시면서 쉬라고. 그러니까 이 아주 바쁜 현실 때문에 약을 독하게 쓰는 이런 소아과들이 잘한다 소문이 나고 대박이 나는 거죠. 참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초기 감기의 증상은 몸에서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치유 증상이고 반응입니다. 병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혜로우신 여러분들은 최대한 그런 이 몸을 해롭게 하고 바이러스를 돕는 그런 약물의 도움은 최소화하시고요. 몸의 면역력을 최대한 방어력을 올려서 바이러스를 슬기롭게 아주 효과적으로 잘 퇴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몸을 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감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고요. 자, 여담으로 이 얘기를 조금 해보죠. 제 책상에 컴퓨터 밑에 붙어 있는 메모인데요. 몸의 증상의 해석 굉장히 날렸었죠. 제 필체입니다. 제가 이게 인체라든가 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를 굉장히 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몸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몸의 치유 반응을 병으로 오해해서 그런 엉뚱하거나 몸에 해로운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애들이 많죠. 사실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도 다시 깊이 있게 한번 연구가 돼야 되고요. 위에 있는 그런 헬리코박터균만 하더라도 몸에 뭔가 기여하는 게 있죠. 정말 우리가 전혀 지식이 없다면 장내에 있는 그런 세균 1.5kg도 나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해롭다고.
우리 입안에도 많은 균들이 있죠. 그런 균들을 다 죽인다? 다 없앤다? 몸은 끝장납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그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강한 약물의 도움은 가급적이면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몸을 굉장히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뭐 해부학 책 보면 몸에 뭐 뼈가 몇 개, 뭐 혈관 다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아직도 몸에 아주 깊이 있는 부분에서 기능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는 인간이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계속 앞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자꾸 약물로 어떤 외과적인 처치로 인간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의료계와 제약업체의 노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은 점점 더 면역력이나 방어력이 약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령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저는 코로나 백신을 단 한 번도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부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마다 백신으로 몸의 방어력을 억제하면서 만약에 쉽게 그렇게 넘어간다면요.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몸의 면역력을 테스트할 수도 없고 그 바이러스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제대로 못 얻게 되죠. 바이러스가 점점 강해져서 몇십 년 후에는 만약에 그런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했을 때 우리 몸은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응급실 같은 데 보면 슈퍼박테리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항생제로 계속 몸의 면역력을 생각 없이 깎다 보면 점점 강화되거나 많이 변화된 바이러스에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뚫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을 유지하면서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연습 경기 같은 겁니다. 그리고 계속 뭔가 우리가 훈련하잖아요. 군에 있어 보면 정기적으로 그런 훈련을 하죠. 그러면서 나의 전투력을 유지를 하잖아요. 그걸 안 하고 자꾸 약식으로 가볍게 제대로 안 거치고 지나가다 보면 정말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후에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고요. 아주 몸이 극단적으로 약하시거나 어떤 부분이 약하신 분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그걸 내가 싸워서 바이러스의 정보를 얻고 내 몸의 면역력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제가 이 넘쳐나는 환자들을 보면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어쩌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비 오는 어린이날 여러분들에게 감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제 생각을 전달 드렸는데요. 앞으로 아마 몇십 년 후 되면 지금 현재 의료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그 시술이 정말 엉터리 같았다라는 그런 아마 사실이 조금씩 밝혀질 때도 있을 겁니다. 물론 다 상당 부분 덮여서 안 밝혀지겠지만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약보다는 여러분의 몸을 믿으시고 면역력과 방어력을 키우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그런 외부적인 바이러스나 세균은 여러분 몸이 오랫동안 진화해오면서 가진 힘으로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준비된 내용이 있으면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비 와서 분위기도 아주 좋네요. 자,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